2022년 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제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윤석열 vs 이재명 더하기 안철수입니다. 이제부터 정치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 안철수 1대2의 싸움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치는 점점 치열하게, 대선 이후에는 더 치열하게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치 게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그그달이라는 별명을 하나 붙였었죠. 그때 달라요. 말이 자꾸 바뀝니다. 까도비라고도 했습니다. 까도 비리만 나온다고. 이러한 사람은 정치를 할 때 합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어렵죠. 흔히 삼국지에서 조조가 꾀가 많고 배신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조조는 굉장히 신의를 중시한 사람입니다. 정치는 신의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너무 바꾸면 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DJ가 말을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그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재명 씨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송영길, 윤호중이 이끄는 민주당도 적어도 보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같이 가기 어려운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씨도 자꾸 말을 바꿨고 윤호중 씨도 운동권답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서로 싸우면서도 그리고 어느 한순간엔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무신이면 분립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정치, 20대 대선을 향해 가는 한국 정치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특이한 햄릿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철수 씨였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사나이. 그러나 이 결정적인 승부로 갈 때 햄릿은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햄릿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안철수 씨의 역사적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은 대체제였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가 정치 경험도 없고, 그리고 국힘당에 참여한 것 따지면 아직 6개월도 안 됐죠. 6개월 됐나요? 그 정도 기간 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쭉 여론조사 1위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위태위태했습니까? 또 본인도 완벽하지도 않았고 약점도 많았고, 그래서 인기는 있었지만은 이 양반이 꺾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재형 씨, 또 홍준표 의원, 근데 그분들이 대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뚫고 나왔고, 지금 이재명 씨와의 대결에 있어서 김건희 씨 문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지만은 극복이 되면서 이제 윤석열이 어떤 큰 덫에 걸리는 문제, 즉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은 사라져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안철수 씨의 역할도 여기서 끝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거는 윤석열한테 몰립니다. 지든 말든. 그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후 이 세 사람과 더불어 가장 고독한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될 걸로, 정치인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대선에 지면은 그는 뭐 모든 걸 혼자 감내해야 될 겁니다.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해 왔습니다. 저 외에도 몇몇 유튜버들이 비판해 왔고요.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사람들도 가혹한 운명을 각오해야 되겠죠.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선에 이겨도 그는 그렇게 꼼꼼하게 탈 시간이 없을 겁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이승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 다 빠지고 친일파 빠지고 났을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끕니까? 그 황망한 상황. 박정희도 쿠데타는 했지만 조국 근대화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네, 황망한. 전두환도 12.12에서 어찌어찌해서 우연찮게 대통령이 됐지만 황망한. 근데 각각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승만은 6.25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대통령제로 바꿔가지고 나갔고, 한미 동맹을 잡아내서
결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돈 문제가 가장 중요했으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청구권 자금을 만들어서 일본과의 문제를 풀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전두환은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갖고 경제를 일으키면서 한국을 구해내고 본인들은 독재자의 길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길을 윤석열 씨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순수 민간인이었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양반은 검사 출신의 민간인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프랑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검사,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원래 정치 중립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군도 사실은 정치 중립인데 군인들은 더러 정치인이 됩니다. 쿠데타의 주역이 돼서.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될 텐데. 그래서 그는 결론은 그겁니다. 풍우나 혁명화가 될 거란 겁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오늘 일주일 만에 단일화 철회를 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계속 완주하겠다고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단일화해라. 그 단일화하라는 프레임으로 가뒀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고육지책으로 해봤다는 겁니다. 이 단일화 프레임 때문에 자기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계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 하라 그러니까 그걸 꺾고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단일화 해달라는 하도 부탁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정권의 실수에 기인한 묻지마 정권 교체였지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수 또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로 정권 교체가 많으면서 또 구체제를 없애라 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과거의 정부들은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반사작용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정권 교체 후에는 여전히 실패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라 그래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제가 촐싹인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이준석 씨가 너무 아주 안철수 후보를 만만하게 보고 뭐 같은 지역구라서 그런가 그렇게 좀 까불었죠. 그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대선 기간이 공식적으로 3주인데 1주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철회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제 길을 굳건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오전 중에는 윤석열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건 인정했지만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단일화를 제안할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단일화를 제의할 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식으로 쭉 얘기. 그리고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지 않게 하자 뭐 그런 것 때문이라 그랬었는데 어쨌든 단일화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씨하고 야권에서 경쟁하다가 경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박원순 씨한테 그냥 넘겨줬죠. 그때 박원순 씨도 제법 이름이 있었지만 안철수가 훨씬 유명했죠. 아주 나이스하게 양보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열어줬죠.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이왕만이 그때는 계속 야권이었어요.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정치의 발을 문재인을 도와주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19대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는 그는 또 완주를 했습니다. 보수가 단결하지 못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었죠. 그런 이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화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단일화 이번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9대 대선 때는 그는 21.4%를 득표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8%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나와도 윤석열 씨는 40%를 지지를 받아서 30% 지지를 받는 이재명 씨를 앞서고 있으니까 꼭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결렬되게 되면은 좀 타격을 입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재밌는 거 정치 게임에서는요. 원래 2등하고 3등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2등은 이기지 못하니까 3등을 끌어당기면 3등은 많은 조건을 걸고 2등이 당선되게 해줌으로 해서 1등을 패퇴시키죠.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과 안철수의 연합이 맞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이재명 씨가 이길 때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연합이 맞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씨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대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단일화를 철회한 안철수 씨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뭐 우선 당장 뭐가 되는 건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한 거랑은 다릅니다. 그때는 이 공직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단일화가 어쨌든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씨는 지지 철회를 하고 뭐 그랬었죠. 그렇지만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제가 이번 대선을 보는 거는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앞으로 한 2주 남았나요? 후에도 거의 그대로다. 큰 변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선은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될 겁니다. 깜깜이로 가는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대선 이후에 한국 정치가 더 궁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지난 2월 10일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쭉 보면서 왜 실패했느냐 문제를 다루는 책을 냈는데 그때 그는 요즘 국민들은 이번 선거는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극악이 아닌 최악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한간의 씁쓸한 쪽구도 있다. 차악을 뽑는 게 아니라 워낙 극악이니까 최악을 뽑는다. 누가 되더라도 앞날이 암울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이건 이재명이겠죠. 문재인 정부보다 더 폭주할 것이고 다른 후보가 돼도 이거는 윤석열이겠죠. 극단의 여소야대가 펼쳐져 임기 초반 2년을 식물 대통령으로 보내야 한다.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윤석열 씨가 당선돼가지고 국민당의 안철수 후보가 뭐 단일화 됐다고 해서 연합정부 만들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103석에서 3석 보태봐야 106석 갖고는 180석 못 당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민주당과 연합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 이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국무총리를 임명을 해야 장관들을 뭐 할 텐데 국무총리 임명하려면 국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총리가 그대로 총리하면서 그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서 장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청문회가 되든 뭐 내각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씨가 당선된다면은요. 보수하고 윤석열은 거의 괴멸적 위기에 몰린다고 봐야 되죠. 그런 만큼 반대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매우 살벌해집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재명 정부를 가만 안 둘 겁니다. 국제정치는 매우 살벌해질 거고 보수파 윤석열은 거의 치명적인 위기에 몰릴 겁니다. 윤석열 씨가 당선된다면 안철수 씨는 단일화를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계 은퇴로 몰릴 겁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선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무용지물로 묻히고 말 겁니다. 안철수는
큰 변수가 안 됩니다. 자, 이재명은 수사 대상으로 전락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던져주면서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단결투쟁으로 가면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새 정부 내각을 구속할 때 희한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때 윤석열 정부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민주당 국회하고 어떤 합의가 되긴 참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비슷한 혁명적인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국회 해산도 하지 못하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뚫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정희는 5.16 하고 나서 국회를 해산했고 12.11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도 국회를 해산했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각각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입법회의를 만들어서 새로운 국회 대행기관으로 가는데 윤석열은 못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일본과 국교 정상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일으켰고 전두환 씨는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회를 손을 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한미 관계는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나가겠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요. 저는 쭉 한국 정치를 보면서 최근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문재인과 윤석열을 꼽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하는데도 운이 좋아갖고 슬금슬금 넘어가요. 저 양반의 특징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아바타처럼 하니까 적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총을 쏴도 그냥 아파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진심으로 한 게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또 그리고 문재인을 통해서 득보는 사람들이 막아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운이 좋아요. 임기도 다 채우고. 그리고 또 하나 운 좋은 사람이 윤석열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은 검사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데 정치 경험도 없는데 박정희 전두환처럼 정치 경험도 없는데 최규하 씨는 총리라도 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냥 대통령으로 된다면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고 중간에 위기가 추미애가 얼마나 대들었고 박범계가 대들었고 한두 명이 대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잊혀진 사람이 됐고 오히려 윤석열을 도와줬거든요. 또 이재명도 키워준 면이 있고 그리고 모든 대체제들을 대체하는 인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고 가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왔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슬슬 이겨서 왔어요. 이제 그가 부닥치는 마지막 큰 위기는 테러나 암살을 당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보수는 콱 무너지죠. 이걸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운이 좋은 그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저 민주당 386이 휘어잡고 이거는 극렬한 민주당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참 어려운데 글쎄요. 지난 8월에 정치에 뛰어들면서 3월에 이제 검찰 떠나면서 시작된 그의 장정이 뭐가 있겠죠. 운명처럼 뭐가 있겠죠. 거기에 모든 거를 걸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자기 운명 전 보고 주적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보면 시식하게 가서 또 깨지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해는 뜨고 또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임진왜란 당해도 우리 살아남았고 6.25 치러도 살아남았고 식민지가 대로 살아남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뚫고 나가는 거죠. 그게 대운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정치 적어도 전두환 이후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진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안철수, 조의원의 역할은 서서히 끝나간다. 저는 안철수 단일화 철회를 보면서 역시 안 되니까 슬슬 비켜준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저렇게 비켜가는 거죠. 이재명도 비켜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사파하고 북한 이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또 있겠죠. 과거 박정희가 한일국교 정상화, 전두환 씨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그때 레이건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낙하선의 총리하고 하면서 촥 뚫고 나가듯이 지금은 훤히 보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그 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치가 벌어지면서 어쩌면 이 와중에 남북통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 낙관입니다.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게 진짜 단일화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한국 정치 흥미진진하게 보면서 과감하게 뛰어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